Hi everyone. 자, 드디어 우리가 맨 끝까지 왔습니다. 자, welcome to the 40th class. 자, 40번째 수업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만 마무리 잘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너무 뿌듯하실 거예요. Grammy News Intermediate. 예, 우리가 정말 중도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온 거예요. 물론 오늘 수업을 끝쳤다고 여러분의 영어가 다 완성이 되거나 여러분의 영어가 끝났다는 아니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싶은 건 영어 공부의 fundamentals의 가장 어떤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해야 될 방향에 있어서 잊지 않아야 될 최고의 중요한 핵심들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하고 공부를 하신 거를 통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영어를 바라보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다라는 데 의의를 두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이 40번째 수업까지 끝까지 오셔서 참 자랑스럽고 참 기쁘네요. 자, preposition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약간 맛배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in, on, at, by, with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preposition expression들이 있는데 어떤 표현들하고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의 패턴이 뭐 어떤 특정한 명사 뒤에 뭐 attract for, 뭐 demand for 이런 식으로 오거나 또는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특별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afraid of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런 것라던가 뭐 surprised at 같은 거. 여러분이 그냥 아마 통째로 그동안 외웠던 거예요. 또 동사 다음에 특별히 오는 것도 있어요. 뭐 look at 이런 거, put on, 뭐 take off 이런 것들. 예. 왜 이런 말들이 붙을까? 그냥 통째로 외워야 하나라고 하는데 다 그 의미를 보시면은 딱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애들이 올 수밖에 없어. 이 상황에는 on 밖에 in, at, with, by 밖에 올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몇 개를 뭐 30개씩 40개씩 외워가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라 앞으로 볼 수 있는 뭐 수백 개의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갖는 클래스다라는 데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슬쩍 두리뭉실 넘어간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of입니다. 역시 여러분 굉장히 자주 보는 preposition이에요. 여러분 보통 of를 뭐뭐의로 알고 계시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뭐의 원인, a cause of something 뭐 이렇게 하고요. 뭐뭐의 이득, 뭐 장점, advantage of this, advantage of 뭐 이렇게 오는 거. 뭐 그때의 of는 별거 아닌데요. 다른 경우에 여러분이 그 의로 해석이 안 되는 그 놈의 of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더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of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건 일단 다 원래대로 하시고 of만 외우세요. 그래도 확실히 줄어들지 않아요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오늘은 한번 그 of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 It's very kind of you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It's nice of you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It's very nice of you. 뭐 to say so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뭐 그렇게 말하다니 어쩜 넌 멋지다 얘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뭐죠? It's nice of you는 사실은요. You are nice죠. 사실 여러분 배운 대로 하자면요. 너 괜찮아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그냥 just a statement.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평서문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억양으로도 너 괜찮아. You're nice.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장 자체로 봤을 때는 너는 그냥 nice하다 이래요. 근데 당연히 너한테 하는 거 어머 멋져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인 거 당연한 거잖아요.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는 nice에다 좀 더 초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싶은 거 뭘로 컨트롤하죠? 순서에 먼저 오는 말들과 조금 더 어떤 그런 비중이 갑니다. 그래서 nice를 먼저 할게요. 요를 뺄래니까 그렇다고 그냥 nice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 자리를 빈칸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빈칸인데 빈칸만 채우는 거 어떤 해석하거나 의미 없는 그거 뭐였죠? it. 그래서 it's nice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you를 뒤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 이어주는 게 of인데 왜 그럴까요?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많은 경우에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of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여러분이 어려운 문법 중에서 뭐 주격의 of다 이랬는데요. nice. 누가 nice하다는 얘기예요? 네가 nice한 거죠. 이렇게 뒤로 올 때 이렇게 of를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체가 nice의 주체가 you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t's nice of you, it's kind of you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그런 거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냥 달달달 외웠던 Basic Grammar News 첫 강의부터 나왔던 거 I'm afraid of dogs 이거 있죠. I'm afraid of. 제가 그때도 아마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외우세요.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여기 of가 올까요? 해보죠. 자, afraid라는 거. 자, 우리 한번 또 생각해보죠. 무섭다라는 거 저절로 안 생긴다 그랬죠? 뭔가가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게 하다만 있습니다. scare. 그래서 여러분이 난 무서워할 때 I'm scared 하는 거 기억나시죠? 물론 이제 afraid는 동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두려워하는 이라는 것도 어차피 여러분이 무언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고 거기에 그 반응으로 여러분이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즉 afraid라는 거는 여러분이 두려운 거고 뭔가를 두렵게 하는 주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체가 뭐예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게 개라는 얘기예요. 주체가 뒤에 딸려오죠? of. 여기 나오죠.
이렇게 얘기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of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it's nice of you에 대한 얘기가 unit 126, 126과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of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제가 틈틈이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of가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preposition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나 만약에 이런 nice나 kind 다음에 to가 오는 경우는 어떻죠? 방향이죠? 예. 친절하고 나이스한 방향이에요. 그게 누구냐? you, 너한테 그런 거고 her, 그 여자한테 그런 거고 이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she's so nice to me. 나한테 참 잘해준다.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남자 he isn't usually like that. 그 남자 보통은 안 그래요. 쟤 오늘따라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He's being so nice to me. 우리 being nice 할 때 이미 슬쩍 벌써 to를 썼었거든요. 예. 이미 했던 문장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얘기 상기시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adjective 다음에 about, with, at 등이 오는데요. 자, about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뭐에 대해서 about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mad, angry, furious, annoyed, upset 이런 감정 about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at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자, at 뭐였죠? 우리가 뭘로 기억하죠? 지점, 딱 찝는 거 기억나시죠? 아니면 경계선이 애매하거나 딱 찝는 거 생각하세요. 딱 그것만 겨누는 겁니다. 자, to가 단지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낸다면 at은 완전히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해요. 딱 찝어줍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여러분이요. 자, 눈이 있으니까 감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보이는 거죠? 그건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냥 see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로 할 때 보다지만 보이다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눈앞에. I see a rock. 그냥 돌이 보이네.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부러 뭐를 보려고 시선을 일부러 갖다 꽂는 거는요. look at을 쓰잖아요. 지금 뭐 adjective plus preposition 이렇게 패턴돼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전치사를 그냥 보면서 교재만 훑어나갈게요. 꽂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선이 한 곳에 딱 꽂히잖아요. at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뭐 mad, angry at 이라는 거요. 화나고 열받은 거에 딱 그냥 그 쏟아내는 방향이 있는 거죠. 왜? 거기다 쏟아내는 거. 누구한테 막 화를 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don't be angry at me. 나한테 화내지 마라.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런 거. 또 shout, 소리 질러요. 저쪽 방향으로 들리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방향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shout to가 되겠지만 샤우트가 언제 하죠? 보통 화나가지고 막 뭐라 그럴 때 샤우트 하죠. 그 사람한테 막 찝어가지고 너한테 막 그래요. shout at이 돼요. Don't shout at me 이러면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왜 나한테 난리야?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뭐 이런 말 될 수 있어요. at이 가진 느낌을 이해한다면 이런 표현들도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 다음에 with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감정에 뭐 어떤 보통은 뭐가 오냐면 뒤에 이유가 옵니다. 어떤 무엇 때문에 화나는데 그게 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그 이유하고 그 사람이 같이 딸려오는 걸로 했을 때 우리가 또 with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요. Okay. 예를 들면은 he is angry at me for 뭘로 할까요? Not calling him. 자, 전화 안 한 것 때문에 나한테 화났습니다 할 때 at도 쓰지만 with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He's angry with me 이런 거. 사실 생활영어 같은 거 할 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Are you angry with me? 라고도 가끔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유 나타낼 때는요. 이유와 목적 for 딸려오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쭉 보시면 뭐 이런 표현들 다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분이 만족하거나 실망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요. 어떻게 그렇게 한 어떤 여러분은 그 기분 좋게 한 어떤 건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with를 써요. 그래서 disappointed with 이런 거요. I'm disappointed. 실망했어요. 무엇에 의해서 할 때 이럴 때는요. by를 쓰지 않고 with를 씁니다. with something 이런 거 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by with 같은 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with 이런 경우에 by 같은 거 경우로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놀래는 거 있죠. surprise나 shock, 뭐 amazed, astonish 다 놀래는 계통이에요. 그 미묘한 차이들은 여러분이 vocabulary 클래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길 바라고요. 뭔가에 의해서 내면 놀래켜진 거죠. 저절로 놀라지진 않는 거잖아요. 뭔가의 외부에 자극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passive로 써야 되는 거 알 겁니다. I'm surprised, I'm shocked. 근데 뭐뭐에 의해서니까 by가 올 수도 있고요. 뭔가가 여러분이 딱 맞닥뜨려지니까 딱 그런 거에 딱 뭔가가 여러분을 겨냥해서 딱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at도 올 수 있습니다. 뭔가를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닿자마자 악 하고 놀래거나 충격받는 거라고 해서 at도 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보시고요. impressed 같은 경우에는요. 인상 깊은 거죠. 어떤 깊은 인상을 받은 건데 역시 by가 올 수도 있고요. with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with가 오는 경우들 조금 여러분이 아주 기억을 좀 하시고요. fed up이라든가 bored 같은 거. I'm fed up, I'm bored. 지겨운 거죠. 뭐뭐 때문에 그런 거죠. with. 그런 게 여러분의 그 지겹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에 동반되어 오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가능한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sorry 같은 경우에 여러분 참 많이 미안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감이야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미안해? sorry about을 쓰는데요. sorry for도 가능하겠죠? 예, 이유 목적입니다. sorry for being late. 자, 늦어서 미안해 해야 되는데 늦다라는 거, 늦음 이런 말 없거든요. for 다음에 명사가 없으니까 늦다 비동사를 ing form, sorry for being late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for 다음에 사람이 오면은요. 예,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좀 아픈 거죠. 예, 좀 참 안 됐다. I'm sorry for Susan. I feel sorry for Jenny. Susan, Jenny 참 안 됐어.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sorry 같은 경우도 문장과 경우를 보면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sorry 다음에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sorry for being late 되지만 문장도 가능하죠. I'm sorry I'm late. 이건 많이 써보셨으니까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Unit 127으로 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of 얘기했던 거죠. afraid of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 afraid 외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뭘로 해볼까요? 뭐 jealous of 같은 거 할까요? 예, 그는 jealous예요. 굉장히 질투하고 있습니다. He's jealou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 질투라는 것도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질투가 나요? 다른 뭔가에 대해서니까 여러분이 역시 자극을 받은 거고 거기에 반응으로 여러분 질투심이 나온 거죠. 즉, 여러분을 질투하게 만든 그거, 주체는요? 뒤에 나와야죠. 주체를 나타내는 거 of라고 했죠. He is jealous of other people. Other people이 그로 하여금 jealous하게 만든 원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of 쓰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머지 표현들도 여러분이 한번 미루어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of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ware of가 있는데요. 자, aware of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자, 해리포터 같은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요, 예, 뭐, 알아, 뭐, 깨어있어. 성경에도 있어요. 예, 뭐, 깨어있으라, 알아라. 항상 그 상기된 어떤 정신이 깨어있으라 말고, be aware, 이런 거, beware 라는 표현 말고, be aware, 이렇게 표현도 쓰이는데요. 자, 이 aware는 다 단지 알다, know 하고는 좀 달리,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예,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즉, 예,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가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 뭔가가 여러분의 의식을 깨어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주체가 뭐냐에 뭔가가 be aware of, 비동사 와야죠. I'm aware of something이라는 거. 난 그거를 잘 알고 있어. 뭐 단순하게는 그냥 know로 번역이 되겠지만 know하고는 약간 그 어떤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이 다른 거에서 온다면 여러분은 aware, 뭐 일종의 각성? 뭐 이런 거 하게 하는 그 주체는 of가 와서 알려줘야겠죠.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난 그거 몰랐어. 그게 나를 그런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 나를 인지시키지 못했어. 이런 거. I'm not aware of that. I wasn't aware of that.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게 깨게 알게 하는 게 의미에서의 aware를 생각하시면 역시 of 기억나실 겁니다. 또 be full of 같은 거. 예, 뭐뭐가 꽉 찬 거예요. be full of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왜 of예요 할 텐데요. 예, 찬다라는 게 예를 들면 교실이 사람으로 가득 찼다 해볼까요? The classroom is full of people. 자, 교실이 저절로 차지나요? 사람이 들어와야 차지는 거죠. 채우는 건 사람이죠. 채워지는 게 교실이고. 예, 그러니까 of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꽉 찼다 할 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 filled with도 있죠. 이건 또 왜 with냐는 얘기예요. 자, fill이 뭐죠? 채우다입니다. 자, 채우는 주체는 따로 있고, 내가 채우는데 내가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채우고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요. 내가 뭐 상자에다 사과를 집어넣거나. 그럼 내가 동원하는 거죠. 채우는데 동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동원되는 걸로 써서 with를 써요. be filled with. 그렇게 써요. 예, 예를 들면 우리 만두속 같은 거 영어로 filling이라고 하거든요. 채우는 것이거든요. 채우는 건 여러분이 채우는 거고,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두에다 집어넣는 거, 만두 속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딸려오는 거잖아요. with. 자, 종이를 자르는 건 여러분이고, 도구를 동원하는 게 가위. with a pair of scissors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라포지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이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상기하죠. Grammy News거든요. 저한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힌트 건덕지만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건 앞으로의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vocab 클래스에서 많이 또 여러분이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 at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약간 한 지점 딱딱딱 찝힌다고 했죠? 자, 여러분 뭔가를 잘하거나 못할 때 잘하고 못하는 거 딱딱딱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good at something, I'm bad at something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혼하다 얘기 지난 시간에는 가다 오다 한번 복습을 했는데 결혼하다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자, 결혼하다 어떨 때는 제가 marry가 온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get married가 되고요. 예, 그렇죠? 자, 어떨 때는 be married가 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요 뒤에 누구랑 결혼했다 할 때 여러분이 be married 다음에 여러분이 to를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with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달달달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랑인데 왜 with가 아닌가요? 자 역시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marry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제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얘기가 됩니다. 자 marry 뭐라고요? 단순히 그냥 결혼하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여러분의 배우자로 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arried 하면 항상 누가 오죠? I'm going to marry a millionaire. 나는 백만장자랑 결혼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냥 바로 오죠? 대상이 바로 올 때 동사 뒤에 그대로 오는 거 아시죠? 예. get married는요. 결혼한 상태가 바로 되는 거니까 예. 어떤 시점이 납니다. she got married last week 이런 식으로 또는 I'm getting married soon. 예, 어떤 예식하는 거, 딱 바뀌는 거, 기혼에서 미혼에서 기혼으로 쫙 전환되는 거, become의 이럴 때 그 get married 쓴다고 했어요. be married는 뭐예요? 가다 오다처럼요. 그 이후입니다. 예, get married한 그 이후니까 결혼한 상태 그대로죠. 뭐 유부녀, 유부남 상태 그대로인데 내가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누구다라고 할 때 예, 뭐겠어요? 자, be married 형태 보세요. passive form이죠. 자, 내가 누구를 배우자 삼았다는 건 내가 누구에게 배우자가 되어준 거죠. 예, passive form이에요. 누구에게 되어준 거죠. 내가 배우자가 된 어떤 그런 디렉션 방향이 저 남자다 이 남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배우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누구랑 결혼했다고 해서 랑이라고 무조건 with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marry부터 생각하면 왜 to가 되는지 나와요. 무조건 외우지 않아도.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는 눈을 기르세요 라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를 이건 무슨 뜻이고요, 이건 무슨 뜻이고요 얘기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단어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살아있는 단어장이나 사전도 아니고. 뭐 일부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외워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자꾸 영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전체를 꿰는 뭔가가 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세요라는 방향을 제가 제시하는 데 의의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married to도 얘기 나오고 마찬가지로 뭐 그러니까 결혼이 그럴진데 약혼인들 안 그러겠어요? engaged도 to가 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비슷한 거는요. 비슷한 방향이 어느 쪽이냐 similar to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다른 거 뭐뭐로부터 다른 거 시작된 지점 from 쓰겠죠? different from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르다는 건 비교니까요. 여러분이 than도 쓸 수 있어요. different than도 올 수 있고요. 뭐 그 여러 가지 쫙 있는데 on 같은 거. on은요 표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게 뭐 다 있진 않더라도요. 예, 어떤 개념상으로도 뭔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개념이 있을 때 이렇게 on을 써요. 그런 게 뭐냐면 depend on, 뭐뭐에 달려있다. 뜻이 달라도 마찬가지예요. rely on 쓰죠. 또 뭐죠? 여러분이 주장할 때 insist on 쓰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렇잖아요. 주장이라는 고집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해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insist on을 쓰잖아요. 예, 붙잡고 논다는 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야 할 때 keep ing도 하지만 keep on ing도 썼었죠. 이런 게 다 뭐 앞에 명사 다음에 preposition이 오건 adjective 형용사 다음에 preposition이 오건 verb 동사 다음에 preposition이 오건 그건 뭐 그냥 패턴대로 정리한 편의상의 그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preposition들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은 굉장히 쉽게 이런 표현들에 다가갈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뭐 유명하다? be famous for 이렇게 외우셨나요? 왜 유명하죠? he's famous. 왜요? 네, 그 뭐 때문에 이런데 이유가 뭐죠? 네, 이유와 목적 나타내는 거 for. 뭐 he's famous for 뭘로 할까요? he's famous for his beautiful appearance. 그야 뭐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responsible 책임이 있는입니다. be responsible for 이렇게 외우셨나요? 예, I am responsible.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뭐뭐에 책임이 있는 어떤 그 목적이겠죠. 여러분 책임을 가진 그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for를 씁니다. 그런 것도 아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계속 갑니다. verb preposition이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 금방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at 겨냥이라고 했어요. 시선이 딱 꽂히니까 look at이죠. 마찬가지로 대놓고 겨냥하다라는 동사 aim 같은 건요. 대놓고 at이죠. aim at. 뭐 화살 같은 거 딱 겨누는 거 이런 거 aim at. 어디에다 대고 겨누다. 또 웃어요. laugh 깔깔대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집어넣고 사람 막 보면서 웃으면 어때요? 비웃는 거 계통이죠. smile, laugh, at 같은 거. 누구를 대고 이렇게 보고 웃을 때 at입니다. 주로 좋은 쪽이 아니라 비웃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다 깔깔대고 웃었어. Everybody laughed at me 이런 거. 내가 아주 겨냥했다는 거죠. 나만 다 보고 웃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 at이에요.
마찬가지로 겨냥하는 거 aim 되지만 뭐 찝는 거 point at도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at이 이렇게 하나를 딱 찝는다면 to는 전반적인 방향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교재 따라가다 보니까. 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그 방향이 있죠. 이 사람 아니고 이쪽. talk to someone, speak to someone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이 귀가 있으니까 그냥 들리는 건 hear입니다. 아까 눈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보이는 건 see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귀 기울여 들을 때는 어때요? 잘 들으려면 여러분 어때요? 그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예, listen to예요. 그 방향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안테나처럼 딱딱딱 방향을 찾는 것처럼 listen to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던지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throw가 있습니다. 던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분필을 던질까 봐요. 예, 이 척을 던질 건데요. 자, 여러분 받으세요 하고 던지면 어때요? 제가 던지는 방향이 여러분 쪽이죠. 예, I throw, throw a piece of chalk to you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조는 거예요. 아니 어딜 조라 이 중요한 거 공부하는데 난 맞아봐라고 내가 분필을 던지면 어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겨냥하죠. 그럴 때는요. 방향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겨냥이니까 뭘 쓰겠어요? at. 그래서 여러분이 throw something to somebody하고 throw something at somebody의 느낌을 확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preposition을 가지고 여러분이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거꾸로 표현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유닛 128, 128과의 섹션 D는 좀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와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합니다. explain, 뭔가를 설명하는데, 자, 누구에게 설명하다니까 바로 object가 올 것 같은데, 그냥 뭐를 설명하다만으로 꼭 누구에게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는 건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꼭 to를 쓰셔야 돼요. explain something to me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 또 그래서 만약에 바로 그에게 설명했다 한다고 해서 explained them 이러지 않습니다. explained to them. 이런 게 이제 뭐 자동사, 차동사 구별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뭐 누구에게가 없어도 그냥 설명하다만으로 의미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자, describe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이 그럴 텐데 묘사가 다르겠습니까? apologize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 thank you 같은 거 어때요? 실제로 thank 감사하답니다. 바로 너한테 감사하니까 바로 동사 뒤에 대상이 옵니다. thank you 하고 와요. 그러나 미안한 거 사과해 할 때 apologize는요. apologize. 너무 급했네요. apologize. Okay, I'm sorry. 자, 미안해 할 때는 apologize you를 안 쓰고 반드시 방향이 나옵니다. to you 이래 주셔야 돼요. 즉, I apologize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you 이렇게 안 쓰고 그냥 apologize까지만 해도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누구에게 한다면 꼭 추가로 붙으니까 추가로 붙여주는 접착제 to 쓰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hank you지만 apologize to you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자, about은 뭐 별로 쉬우니까 뭐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talk about, 뭐 read about,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없죠? 또는 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다, do something about something 이런 표현도 아실 것 같고요. 자, care 같은 경우, car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care라는 거 신경 써서 이렇게 돌보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take care of 이런 표현도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근데 어떨 땐 care the about도 오고, for도 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take care of 같은 건 또 of가 오네요. 이를 어쩌나. 자, care about이라는 거, care라는 건 뭐예요? 일부러 여러분이 신경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care about somebody, something이라는 건 뭐뭐에 대해서 일부러 신경을 쓴다라는 거니까 예,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부러 신경 안 쓰죠. 즉, 뭔가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가 돼요. 즉, 예를 들면 He's very selfish. 그 남자 진짜 이기적이야. 걔는 딴 사람 생각을 안 해. 즉, 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신경 안 써. 이런 얘기죠. He doesn't care about other people. care about은 뭔가 여러분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care for는요. 신경을 막 쓰는데 뭐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뭐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 여러분이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 오거나 물건이 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게 왜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are for는요. 좋아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 care 자체가 또 for 대신 to 가서 동사가 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care for someone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care for a cup of coffee? 이러도 하지만 for 대신 to를 써서요. would you like to 대신 would you care to drink a cup of coffee? 이런 표현도 가끔 보시거든요. care가 신경을 쓴다는 건 그만큼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신경 쓴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예, 뭐 이런 care to가 오더라도 여러분 당황 안 할 것 같고요. take care of는 왜 take care of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또 of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러분이 뭔가를 돌보는 거예요. 예, 돌보는 거. take하는 주체는 여러분이지만 care.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예, 명사예요. 여기선 take care. care를 여러분이
취하는 건데, 예, 그 취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 돌봄을 취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목적,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는요. 예, the baby, 애기더라 이거죠. 예, 애기가 여러분을 케어하게 만드는 거죠. 애기가 케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take의 주체가 아니라 신경 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애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경이 딸려가는 거죠.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쓰이죠? 예, 그 take care of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능하면은, 그래서 of의 뭐 주체 of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드렸는데, 자, 명사나 형용사 뒤에 이렇게,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만든 어떤 원인, 주체가 나올 때 of를 쓰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for, 이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sk for 하면은요, 뭐를 달라고 청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음료수, 어떤 콜라 선전에 ask for more 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ask for more 해놓고 그 more 다음에 뭐겠어요? 그 브랜드의 콜라였어요. 더 달라고 해라 해서 ask for more 했는데, 요즘은 그 다음에 2006년에 와서는 그 ask for more가 dare for more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dare는 뭐예요? 감히 뭔가를 뭐 요구하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dare for more니까 이제 청하는 거에서 이제는 감히 달라고 막 한번 배짱 한번 부려보는 뭐 이런 것까지 슬로건입니다. 예, 뭐 그렇게 dare하고 ask하는 이유나 목적이 바로 그 콜라 더 달라는 얘기예요. 네, for로 이어집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for들 여러분 알 것 같아요. 한 가지 동사만 기억하세요. wait. 자, 당연히 뭔가를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대상이 오니까 그냥 바로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wait 되면 반드시 대상이 for로 연결됩니다. 그냥 I'm waiting 해도 문장이 덜 끝난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누구를 기다리고 뭐를 기다릴 때는 for somebody, for something이 온다라는 거. wait for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비슷하게 여러분이 찾고 하는 거 look for, search for 이런 것들 한 흐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ook for 자, look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와요. look at는요, 시선이 꽂히는 거니까 보는 겁니다. look for는요, 목적을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막 이렇게 찾는 거 보는 거니까 찾다가 되죠. look for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뭐죠? forward, 앞쪽으로는 방향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ing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look after도 있어요. 계속 보는데 뒷공무를 쫓아다니면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돌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행여나 잘못될까 봐. look after는요. 그래서 take care of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많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맞아 봅니다. 자, about하고 of 얘기가 unit 130거에 나와 있는데, 예, about과 of가 둘 다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of가 때로는 about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더라라는 것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 교재를 쭉 잘 보시면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hear about은요. 뭔가에 대해서 어떤 be told 여러분 얘기를 듣는 거고요. hear of는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것. 즉 예를 들면 I've never heard of him. 뭐 I've never heard of it. 나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뭐 이런 거. 나 그 남자한테는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아니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hear from은요. 누구로부터 소식을 듣는 거죠? 예, 소식 듣다의 의미가 됩니다. hear about, from 같은 거. 이렇게 미묘한 차이 있는 것들. 사실 교재에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뭐 굳이 이걸 다 뭐 해석해드리는 의미 이상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씩만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다시 봤을 때 조금 더 내가 깊이 더 느낌이 오기 시작해라는 거 생각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think about, think of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나 뭐 think about 같은 거는요, 여러분이 보통은요, 뭐 consider 하거나 you concentrate your mind on it. 여러분이 뭔가 의식 같은 걸 거기다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think of 같은 거는요, 그냥 어떤 게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 쪽에, 즉 idea comes to your mind. 딱 떠오르는 것 쪽에 of를 더 쓰더라. 그냥 거의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엄격한 구별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of하고 about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뭐 크게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 안 해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remind라든가 뭐 remind 같은 거. 자, remind 뭐죠? remind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얘기해주거나 다시 기억나게 얘기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remind인데요.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죠. remind you. 뭐에 대해서 about 쓸 수 있고요. 또는 of도 쓸 수 있습니다. 차이는요.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 상기시켰다. remind somebody about something이에요. 근데 remind 다음에 여러분이 somebody of를 쓰는 경우는요. cause somebody to remember.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다 안 합니다. 다만 예문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뜻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느낌 차이 한번 나오실 거예요. I'm glad you remind me about the meeting. 이거 뭐예요? 내 회의에 대해서 이거 다시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네, 나오시죠? 그러나 이건 어떠세요? This house reminds me of the one I lived when I was a child. This house reminded me of the house
근데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을 참 연상시킨다, 상기시킨다,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지 마, 까먹지 마 하고 해주는 거는 remind somebody about이고요. 그냥 얘를 보니까 내 오래전에 헤어졌던 내 친구가 생각나, 어떻게 닮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지 그냥 기억만 나는 거죠.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건 또 of더라. 그러니까 about과 of가 비스슨한데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것들 여러분이 교재의 예문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래 그 느낌 차이가 구별되기 시작했다고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올 때까지 자꾸 곰씹고 읽어보시면 얘기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돼 있는 것들 쫙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1 갑니다. 자, 그다음에 또 verb 다음에 of가 오는데 역시요. accuse somebody of는요, 비난하다, 뭐 고소하다 이런 거예요. Sue accused me of being selfish. 수가 나를요,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고발했어요. 왜?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고발은 아니겠네요. 비난했다가 좀 좋겠네요. 비난했습니다. 자, 왜 of일까요? 자, 그녀가 나를 비난하게 한 거. 비난이라는 건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 감정이 생기게 한 건 뭐예요? 나의 이기적임이잖아요. being selfish. 그래서 주체, of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of도 보시고요. for 같은 건 다 이유가 오는 거. for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from은 뭐죠? 뭐뭐로부터죠. 즉, 시작되는 지점, origin. 원천, 원류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에 고통받아요. You are suffering. 근데 그 suffering, 고통받는 거의 원인은 뭐죠? from 어떤 아픈 거, from a heart disease 이런 거, 심장병 이런 거 얘기할 때 원천, 이유를 그러니까 어떤 원천에 가까운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from을 씁니다. 여러분 from to 장소 같은 거 할 때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추상적인 것까지 발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로부터 막거나 지키거나 하는 거 from입니다. 그래서 prevent, protect, 이런 거 stop somebody something,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 지키는 거죠. 시작되는 어떤 지점, origin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떨어뜨리거나 보호하거나 막는 것들도 from을 쓸 수 있습니다. 자, on 얘기는 제가 아까 드렸네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요. 자, live 보통 여러분이 in 같은 것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살다. 근데 여러분이 live on이 뭐겠어요? on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표현과 표면이 다요. 대롱대롱 매달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산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뭐에 의지해서 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빵에 의지해서 살 수 없다 이러잖아요. Man cannot live on bread alone 이래요. 빵에만 의지해서 살 수 없다. 빵에만 bread alone. 빵에만 빵 홀로에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다. 빵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먹는 거에만 매달려서 살 수 없다. live on 이럴 때 쓰는 게 on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축하해 할 때도요. 여러분의 축하를 어디다 걸어주는 거죠? Congratulations on blah blah blah. on을 씁니다. 여러분의 축하를 어디다 딱 이렇게 갖다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축하가 그러할진데. 칭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compliment on somebody. 어떤 칭찬이 그 사람에게 가서 딱 달라가다 붙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명예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겠네요. 자, 나머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believe, 믿는 겁니다. 근데 believe me도 있을 수 있고 believe in 어쩌고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냐? 자, 그냥 내 말 믿어.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believe me 이래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해요. 자, in이 있고 아니고라는 거. 어떤 존재, 어떤 그런 게 틀이, 존재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in은 존재하다라는 거고요. 자, 나는 뭔가의 전문가예요. 분야죠. specialize in 이런 거 오겠죠. 성공하는 것도 분야잖아요. succeed in 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에 실패할 때는요. fail to를 써요. 이런 것들. 반대말, 그다음에 비슷한 말 같은 것들도 똑같이 갈 수 있고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즉 동사를 뭐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 구별하시고요.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이때쯤에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게 좋은 사전을 하나씩 보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사전들, 특히 어원이라든가 왜 이런 말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사전들을 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동사를 알면 돼요. 선생님 동사를 어떻게 아냐고요? 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방향들을 잘 잡아주는 사전들을 여러분이 지금쯤 하나 보시면 돼요. 가능하면 많은 예문이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설명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이제는 예문을 통해서 아하하 이러이러한 예문 계통에서 이렇고 저러저러한 예문 계통에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문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은 페이지, 그림이나 도표나 같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그런 사전들 같은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자, into 아까 제가 안으로 풍덩이죠. 예, 여러분 만약에 뭔가를 자를 때 어때요? 칼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두 개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의 into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쪼개지는 거 break into를 쓰고요. 또 어때요? 뭐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얘가 얘 속으로 들어가고 얘가 얘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죠. 꽝 하는 거잖아요. crash into. 그래서 뭐였죠? 저기 걸어가다가 벽에 꽝 부딪히는 게 뭐예요? walk into the wall 이잖아요. 예, 벽 속으로 걸어가는 실제로는 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꽝이잖아요. 예, walk into the wall 이런 게 바로 벽하고 꽝하고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연관되는 거 with가 오겠죠? 자, collide 같은 거 충돌인데요. 자, 아까 같이 뭐가 한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 때는 into를 쓰겠지만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가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 상호작용적으로 얘기할 때는 with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bus collided with the car 이렇게 collide한 동사를 쓸 때는 collide한 동사의 역할 때문에 with가 와요. 그러나 break into라든가 뭐 crash into 이런 것들은 특성상 또 into가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preposition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쯤에서는 동사들, 어떤 어휘들도 따로따로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fill with 제가 얘기 드렸고요. 뭐 나머지들 제가 한 번씩 다 얘기했던 것들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고 마지막. phrasal verbs예요. phrasal verbs는 뭐냐? 자,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동사에다가 그 다음에 오는 말들을 이으려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말들이 명사인데 어떤 접착제를 붙일까? 이러이러한 의미라면은 이런 의미에 맞는 또 preposition이 또 와줘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phrasal verbs는 뭐냐면 toward verbs입니다. 예, 두 개가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얘기가 안 됩니다. 항상 같이 오는 애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다 get up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예, up 된다고 I get 한다고 일어나다가 절대 되지 않죠? 예, 두 개가 만나야지 완벽한 뜻이 완성이 되는 것들. 여러분이 수거라고 알고 계신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그 속에 있는 말 속에서 보면은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가 많이 담겨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 어때요? get up. 몸이 일으켜지잖아요. 그러니까 get up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요. 몸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 몸이 올라가면 up, 내려가면 down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앉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sit down이에요. 일어나면요. 보통 일어나면 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stand up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동적이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누워있다가 앉으면 어떡하실래요? 누워있다 앉으면 몸이 내려가나요? 올라가잖아요. 근데도 sit down일까요? 누워있다 앉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자, 누워있다 앉는 경우 있잖아요. 뭐죠? 누워서 앉고 뭐죠? 윗몸 일으키기.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앉잖아요. sit. 근데 몸이 올라가죠? up. sit up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sit은 down이야. sit up 이란 말 보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앉는데 up이란 말이야? 몸이 올라간단 말이야? 어머 누웠다 이렇게 이거 보니까 운동 얘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표현 본다고 우악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오히려 이런 phrasal verbs들이 오히려 여러분이 그냥 한 번의 이야기가 더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힌트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걸 보는 눈을 가지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한 거고요. 가끔 이런 또 toward verbs 같은 경우에 object의 위치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베이직 때 얘기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이런 거 요즘 뭐 랩이나 힙합 음악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시면 또 잘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자, 불을 켜자. Turn on the light.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Turn the lights on 이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 Put your hands up 이런 거 요즘 힙합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put up. 올리라는 거예요. Put up your hands. 근데 Put your hands up 이렇게도 가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object가 it이나 them 이렇게 대명사 pronoun을 쓸 때는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put up it put up them?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불 꺼라 할 때도 그거 꺼라 뭐 할 때 turn it off 이렇게는 써요. 근데 turn off it 이렇게는 안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 외우지 않아도 벌써 여러분이 발음해봐도 벌써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turn it on, put it on 뭐 이런 거 많이 뭐 팝송이라든가 뭐 랩 같은 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urn on it 하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put on it 이상하다 이거예요. 압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그냥 내 입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미 익혀버렸어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맞아 배웠을 때 보니까 그래 turn off the light, turn the light off 이거 된다고 했고 근데 turn it off는 되는데 turn off it 안 된다고 배운 거 맞구나 내가 그렇게 했던 게 맞구나 이렇게 가야지 규칙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가능한 계속 다 입으로 한 문장이라도 자꾸 더 말을 해서 여러분 입도 그냥 거기에 따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이 도와주고요. 머리에 생각을 해내고요. 여러분 귀가 익숙해지면은요. 영어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한쪽에만 의지를 하면은 다른 쪽들이 의심을 제기를 하게 돼요. 어느 쪽이 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많이 봤어. 이게 자연스러워라는 느낌. 그 감을 여러분이 그만큼 믿을 만한 trustful한 감으로 만들려면은요. 많이 단련시키면 돼요.
제가 수영하는 법을 이론으로만 배우면 어떻겠어요? 자, 그리고 물에 풍덩 들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죽어라고 연습해야 돼요. 이미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고 발을 휘젓고 하는 거 배웠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잘합니다. 수영은 하면 할수록 잘하죠. 이미 수영하는 거 물 뜨는 거 배웠으면 더 이상 수영 안 하는 거 아니죠. 계속해요. 왜? 계속 하면 할수록 제가 수영 실력도 늘고 제 몸도 좋아지고 근육도 생기고 몸도 잘 빠져지고 살도 빠지고 이러겠죠. 영어가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를 알았다고 땡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잘해지는 거예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제 많이 하세요. 제가 첫 시간에도 오늘 수업의 첫 부분에도 얘기했어요. 자, 오늘의 수업이 Grammar News Intermediate 책을 끝내는 여러분의 영어 공부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들은 이런 펀더멘털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애초에 처음부터 다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어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한국어를 사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국어를 그렇게 익힌 거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고 이미 나이가 지났고 여러분 노출이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를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말은 여러분이 해야지 안 되는 거 이렇게 턱 움직여준다고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계속 다른 수업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여러분 다른 수업을 또 다른 선생님도 만나러 가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겠다 해서 독학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책을 많이 읽을 거야 하고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으실 분도 계시고요. 영화를 보실 분도 계시고요. 이제 말할 거야, 많이 해볼 거야 하고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업무에서 당장 영어를 쓰는 거야 하고 당장 부딪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너무나 많은 이제 영어 여러분의 앞을 만날 그 영어의 기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어떤 핵심, 어떤 자양분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또 종종 여러분과 또 다른 다양한 수업들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영어가 쑥쑥쑥 자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보탬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오시느라고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부 잘하셨고요. 계속 복습하시고 영어 쑥쑥 느는 거 저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언젠가 우리 다 만날 거예요. 한번 인연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So I'll see you around. Bye. Bye everyone.